안녕하세요. 낯가리마 뉴니입니다. 때문에 여러모로 이슈가 많은 시기인데요. 네, 저도 당했습니다. 무급 휴가를 통보받고 월급이 토막났는데 해고 통보까지 받고만 영상이 심심할 것 같아 액괴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놀아볼게요. 2월달 국내 코로나 소식이 가장 심각했던 달이라고 생각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날아가셨어요. 대표님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당연히 매출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급 휴가 예고했어요.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못했고요.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얘기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죠. 5인이야 사업장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2주가 됐든 1주가 됐든 통보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팀별로 기간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2월 28일) 결국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주라고 하다가 1주로 줄여주더라고요. 연차 땡겨쓰기 이것저것 제안했지만 너네 팀만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섭섭하다고 했어요. 다른 팀은 말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직장 구조 설명을 잠깐 하자면 대표님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2명까지 약 20명의 인원이 3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진 회사인데요. 부서별로 등록된 사업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일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2020년이 들어 심해지더니 2월달 코로나 사태를 먹고 절정을 찍더라고요. 급여까지 토막났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신 대표님이 자리를 한 달이나 비우셨거든요. 미국 코로나도 심각해지는 시기였어요. 매출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무급 휴가를 통보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로 말을 꺼내주셔서 못 받아들일 것도 없었어요. 저도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딱 30일만 더 근무하기로 했죠.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퇴직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해고 통보를 받은 건데 말이죠. 그때부터 고용복지센터, 노동청과 가까워졌어요. 노동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면 되고요. 고용복지센터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한두 통씩 전화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원칙대로 기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너무 적게 적혀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 기간도 다르고 어떤 서류인지 설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사인을 하지 않았고 서류에 있는 문장을 적어왔어요. 그때부터 고용복지센터와 노동청은 물론 노무사 상담까지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았고요. 웹서핑도 인생 최대로 한 것 같아요. 퇴직연금 DB제와 DC제의 차이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서명을 하라고 했던 문서가 DC제 가입 신청서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노동청 두 군데 중 어디에서 확인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기저기 전화를 다 돌렸던 시기라 저도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사업장 3개 다 DC제로 운영한 적 없다는 사실도 전화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무사님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권익센터 번호도 받았는데 상담이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노무사님은 그냥 따로 컨택해서 상담받았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저는 멘탈이 개복치라 여기까지만 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근무가 4월 20일까지인데 인수인계를 3월 31일까지 끝마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부장님 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고요? 대표님과 친인척 관계거든요. 한 집에 사세요. 무슨 짓을 해도 잘리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 물론 이때 대표님은 정말 악만 남더라고요.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매출 압박 받아가며 개처럼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급휴가, 해고, 퇴직금 위협, 업무 스트레스까지. 숨이 쉬어지지 않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오랜만에 불면증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잠이 들어도 심장이 뛰어 벌떡 일어나고 손발이 차갑게 식는데 머리는 열이 오르더라고요. 누워있는데도 손이 떨리고 거의 4년 만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하게 됐네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줬고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도 해줬어요.
작은 것 같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도 좋지만 전문의와의 상담이 크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지만 쉬면서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알아볼 게 많았거든요. 퇴직연금 등 직장과 관련한 문제는 노무사에게 수임한다 해도 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 입사해야 할까? 새로운 걸 배워야 할까? 이런 문제도 고민했어요.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세무회계였습니다. 구직자 과정으로 B지원을 받아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해보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신청했어요. 재직 상태에서 신청해도 구직자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대요. 실업급여 받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요. 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카드 발급은 생각보다 빠르게 됐고요. 세무회계 자격시험 날짜를 확인해보니 6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HRD넷에서 세무회계 수업을 찾고 집 근처 세무회계 학원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상담해주신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면접 제의도 들어와서 학원 대면 상담과 취업을 위한 면접 다 같은 날짜로 잡았는데요. 어떤 결과를 얻을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어보네요. 스트레스로 남길 게 아니라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야죠. 언젠가 노무 공부도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게 성격에 맞으니까 평생 직장 생활을 할 것 같거든요. 근로기준법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그리고 대한민국 실업자, 취준생 모두가 화이팅입니다. 안녕.